이우연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한국인에게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판결이 역사 왜곡이며 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연은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이다. 그의 논리를 역사적 사실과 일본 우파의 주장 등을 비교하여 비판하겠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연행은 1939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기간을 강제 연행 방법으로 구분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939년 9월부터 시작된 조선인 모집 기간이다. 2단계는 1942년 2월부터 시작된 관 알선 기간이며 3단계는 1944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징용 기간이다. 한국 주류 연구자들은 이 세 시기 모두를 조선인 강제 연행 기간으로 본다. 그런데 2000년 일본의 우파 농객인 니시오카 스토무는 강제 연행설 호구론을 주장했다. 이우연은 이 주장에 더하여 징용 시기 연행된 조선인은 10만 명 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 모집과 2단계 관 알선은 강제 연행이 아니다. 둘째, 3단계 징용은 일본인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되었다. 셋째, 노동 내용, 작업장의 착취, 임금 등에서 차별은 없었다. 이우연은 모집의 법률적 강제성은 없었다고 강조한다. 아마도 서류상 강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모집이었으나 당시 조선 관리들에 의해 각 도와 군, 면에서 강제적으로 공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은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좋은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등의 감언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이는 취업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우연은 관 알선도 조선인과 일본 기업 간의 자유계약에 따른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 내무성 조사 보고서에는 인질납치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조선인을 송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계 수입이 끊긴 송출 노무자의 잔류가족의 현실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는 내용도 있다. 그 이유는 일본 기업이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임금 대부분에 대해 강제로 저축하게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축된 금액은 도망 등 중도 퇴직을 하거나 패전 이후에는 돌려주지도 않았다. 많은 조선인이 탄광의 노예 노동을 견디다 못해 도주한 것을 이우연은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또한 농촌 출신이라 광산의 지하 노동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주의 가장 큰 이유는 작업장에서의 폭행이었다. 그런데 이우연은 작업장에서의 폭행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전시 동원 기간이라 일본의 젊은이들은 거의 전쟁터로 징병되었기 때문에 탄광의 일본인은 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폭행당한 사람 대부분은 조선인이나 중국인 전쟁 포로였음이 틀림없다. 이우연은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노예 취급과 강제노동을 계속 부정하지만 그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다. 제1조선인을 감시했던 일본의 고등경찰이 발행한 특고월보가 대표적이다. 대들보에 매달아 폭행하여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때려 죽이고도 이를 조사한 경찰에 항의했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에게 때리게 하거나 경찰 감옥이나 열악한 방에 가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우연은 작업이나 작업의 배치에서 민족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 내 탄광 실태조사 자료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조선인 노동자는 노동 강도가 높고 위험한 갱내 노동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우연은 조선인에게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탄광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80% 수준이었으며 일본인과 비슷하거나 많이 받게 된 것은 근로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주익종은 한일회담 당시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보상금의 지급 협상에서 일본은 생환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1945년 당시 생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의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상 고노 타로도 2018년 11월 14일 일본 국회 답변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에서 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개인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